캐나다 내 한인 사회의 무게 중심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지역 한인 인구가 11만 명을 넘어서며 토론토의 성장세를 3배 이상 앞질렀는데요. 캐나다 정부가 최근 일반 취업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제한하면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청년들이 유입되면서 현지 한인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캐나다 서부의 관문 밴쿠버. 최근 이곳 한인 거리는 활기가 가득합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이 집계한 2025년 동포 현황을 보면 밴쿠버 지역 한인 수는 약 11만 700여 명으로 2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통적인 한인 중심지였던 동부 토론토의 성장세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밴쿠버만의 독보적인 정착 환경이 꼽힙니다. 밴쿠버 쪽에 아시아 문화의 어떤 친화적인 성향과 그다음에 해양성 기후의 온화한 기후가 바탕으로 토론토와 밴쿠버에 크나큰 차별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도 주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주택난 등을 이유로 일반 취업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지만 한국과의 청년 교류 협정에 따라 관광 취업 비자, 이른바 워킹 홀리데이 문턱은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워킹 홀리데이 지원 연령을 만 35세로 상향하고 선발 인원도 12,00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요즘 돌아다니면은 예전 그 랍슨 거리가 가보시면은 거의 코리아 타운 같은 수준이에요.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저희 영사관에 전담 인력을 또 지정해서 상시적으로 이분들과 소통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 청년들이 밴쿠버를 선택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독립문턱과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정착 사다리 때문입니다. 학생 비자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도 취업 비자로 3년을 제공해 준다는 소식을 제가 접해가지고 그렇게 세지도 않아서 한국보다는 처음에 독립하기에 나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현재 워킹 홀리데이 비중은 전체 인구 증가세의 1.5% 수준이지만 이들의 유입은 정체된 한인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교류 정책과 안정적인 정착 환경이 맞물리면서 서부 캐나다 한인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미국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선 한국어를 정규 제2외국어 과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국 고등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테일러 고등학교 교정이 한국에서 온 손님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한국 대형 고등학교 학생 10명이 현지 학생들과 1대1로 짝을 이루어 수업을 듣고 문화를 나누는 첫 교류 프로그램이 열린 겁니다. 이번 방문은 일회성 문화 행사를 넘어 테일러 교육부가 한국어를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We would not only offer like a formal, like high school students have to have 2 years of foreign language, and so we would offer hopefully like Korean 1 and 2, but also more conversational parts of the language in the lower grade. 이런 움직임의 배경엔 경제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건설로 한국 기업과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어 능력이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줄 핵심 자산으로 떠오른 겁니다. As well as if students do want to get jobs there, it's going to make them a lot more marketable if they can interact and speak with the executives and the people that are coming. 현지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입니다. 한국 학생과 짝을 이룰 학생 10명을 모집하는데 5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고 K-팝과 음식을 넘어 언어 자체에 매료된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어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 K-팝을 좋아하고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직접 들으니까 더욱 실감을 한 것 같습니다. I think that would be really cool. I think we've gotten a lot of more Korean culture coming into our to Taylor into the area we live in, and I think it'd be very useful and very helpful if we had Korean within it because it's becoming a lot more part of our culture. 감사합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이번 테일러 씨의 움직임이 텍사스 중부 지역 전체로 한국어 교육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진출이 인근 도시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일러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불 번지듯이 타 지역 센트럴 텍사스 전체에 다 한국어만이 다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현재 텍사스주 교육과정 목록에 이미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어 교육위원회의 승인 절차도 수월할 전망입니다. 테일러 교육부는 이번 교류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수요를 바탕으로 한국어 정규 과목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에서 이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보다 앞서 산업화와 고속 경제 성장을 경험하며 심리 상담 체계를 구축해온 한국의 사례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쩐티 김지 씨. 최근 부쩍 심해진 우울감에 결국 심리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Hiện tại là vấn đề sẽ bị cảm thấy căng thẳng nhiều nhất, xong là về vấn đề công việc và về vấn đề môi trường, tức là những cái áp lực sau này khi mà mình ra trường mình tốt nghiệp thì mình sẽ phải làm công việc về cho phù hợp và mình sẽ phải tự lập sống của mình như thế nào. 최근 베트남에서는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베트남 전체 인구의 약 15%인 1,500만 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5명 중 1명이 불안과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속 경제 성장의 부작용과 급격한 도시화, 가족 간 유대 약화는 물론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불안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Theo quan điểm của tôi thì thanh thiếu niên Việt Nam rất cần có một cái sự đồng hành của đặc biệt là của phụ huynh, của nhà trường và của xã hội. 베트남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제정한 질병예방법에는 비전염성 질환과 함께 정신건강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했고 임상심리 분야의 표준화와 면허제도 역시 명문화됐습니다. 또 제도와 정책 변화에 맞춰 교육 현장에서도 전문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Và hiện nay thì cái số cơ sở mà triển khai cái đào tạo về tư vấn tâm lý và đặc biệt tâm lý lâm sàng thì cũng bắt đầu được phát triển. Và ở chúng tôi, Trường Đại học Hà Nội là cái đơn vị đầu tiên trong ngành y tế của Việt Nam tổ chức cái chương trình đào tạo cử nhân về tâm lý và định hướng các em sẽ làm tư vấn tâm lý và tâm lý lâm sàng. 하지만 임상 현장을 지도할 전문가가 부족한 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속 성장을 먼저 겪으며 상담과 임상 심리 제도를 체계화해온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할수록 개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고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경우에도 이전에 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아마도 베트남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발달장애 아동 부모를 위한 실전 상담법 등 한국의 임상 심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한 현장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Các chuyên gia đã đưa ra một cái định hướng
đưa ra những cái tư vấn về phương pháp để có thể đồng hành cùng con trong cái chiến lược lâu dài, tức là có một cái chiến lược lâu dài để có thể đồng hành hỗ trợ con một cách phù hợp và hiệu quả nhất.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서 자라나는 정신건강 문제는 이제 개인을 넘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행 경험이 베트남 실정에 맞는 심리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지 곤지를 찍은 새색시의 미소 아래 화려한 한복이 펼쳐졌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김소월의 시 초혼을 한 글자씩 써내려가 옷자락처럼 완성한 작품입니다. 금세라도 뛰쳐나올 듯 달기를 휘날리며 질주하는 말. 마음을 담아 써내려간 붓글씨와 시화까지 서예 작품 65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뉴질랜드 한인 서예 동호회 연향회의 전시회입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뭔가 그냥 한국 문화를 이렇게 그래도 접하는 그것도 진짜 귀한 거잖아요. 전시회 개막식에 모인 관람객들 사이로 한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입장합니다. 오랜 세월 붓을 잡아온 손으로 리본을 잘라내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서예 모임을 만들고 지금까지 정신적 지주로 활동해온 뉴질랜드 한인 1세대 유승재 씨입니다. 우선 서예 동호가 지필목 4개 들어가잖아. 종이, 붓, 먹, 벼루 이렇게 4가지. 근데 대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신통한 게 이민 이삿짐 속에 그게 다 있더라고. 서울에서 태어나 6.25 전쟁을 겪으며 피난길에 올랐던 소년 유승재. 부여와 대전, 수원을 오가며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책과 사람, 그리고 한국적인 것에 대한 애착을 키웠습니다. 특히 백제의 유산이 남은 부여에서의 기억은 훗날 유 씨가 전통 서예에 매달리게 되는 기반이 됐습니다. 부여는 고적이 많습니다. 백제 시대. 낙화음도 있고 한국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 그런 시기였어요. 1993년 뉴질랜드 이민을 택한 뒤에도 뿌리에 대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포도 많지 않던 이민 초창기의 오클랜드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것을 지켜낼 수 있을지 더 고민했습니다. 생활 예절이라든지 또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야 될까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작은 서예교실. 뜻을 함께 모은 동포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동호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름은 서예인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뜻을 담은 연향회로 붙였습니다. 유 씨가 이민 생활에서 지키고 싶었던 한국인의 마음은 그렇게 무려 20년 동안 주변 동포들에게도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만 있다가 뭐 가는 게 아니라 그들도 뭔가 남겨주고 싶은 뜻이 있었어. 예, 하다 보니 올해부터 한글 위주로 하는 걸로 저희가 다 배우들끼리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아주 큰 좋은 길이라고 생각돼요. 그 마음도 본받고 또 서예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 서예로 시작한 활동은 동포 사회를 넘어 지역 사회로 확장됐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현지 사회와 접점이 부족했던 한인들에게 우리만의 방식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뉴질랜드 한인 로터리 클럽의 초대 회장으로서 지역 사회와 교류하며 봉사하는 길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소사이어티가 형성돼가지고 그 사회 틀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거다. 봉사한다든지 그 틀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 공로로 유승재 씨는 국제 로터리에서 봉사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폴 해리스 펠로우상과 영국 여왕의 휴 SM 훈장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기능을 가지고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질랜드 이민 1세대로서 회의를 통해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고 로터리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다리를 놓아온 유승재 씨. 황혼의 문턱에서도 여전히 다음 세대가 걸어갈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 우리가 안 지키면은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지킨다는 건 귀한 걸 알아야 때문에 귀한 걸 알려면 배워야 돼. 그래서 그걸 지금 저는 순서대로 뭔가가 하지 않으면은 금방 잊어버려. 쉬우니까 그런 걸 앞으로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시드니 도심의 한 대형 공원이 무지갯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화려한 공연과 음악, 웃음소리로 가득한 이곳은 올해로 48주년을 맞이한 호주 시드니 성소수자 축제 마디그라 현장입니다. 오세아니아 최대 규모이자 세계 3대 큐어 축제로 손꼽히는 이 행사를 즐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The people from all over Australia, but also from the world, come here for this event, so they know that they're accepted and they're loved, and that Australia is a welcoming place for all minorities. 온 가족은 물론 반려동물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디그라 축제는 이제 시드니 시민들에게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Sydney is one of the most famous gay and lesbian friendly cities in the world, and everybody is, accepting, especially at events like this. And it's something that we're very proud of in Sydney. 이 축제의 시작은 4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8년 어느 쌀쌀한 겨울밤, 동성애 권리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평화행진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53명이 체포되며 막을 내렸습니다. 억압과 폭력 속에 마무리됐지만 그날의 외침은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변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매년 2월 시드니는 과거의 용감했던 행진을 기억하며 마디그라 퍼레이드와 축제로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remiers and Prime Ministers even go in Mardi Gras now. It's very well accepted. It is about acceptance and inclusion, but it's still about protest because there are still more rights to be won. 폭력과 억압의 거리 행진에서 기쁨과 포용의 축제로 이어진 반백년. 시드니 마디그라는 국적과 나이, 성별을 넘어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YTN월드 윤영철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다른 나라에서 시작하고 I really enjoyed today's session, to be honest, and I can't wait to try my chocolate. 당초에 계획을 했던 인원 숫자보다 한 10배가 넘는 현지인들이 엄청 많이 신청을 해줘가지고 한국과 두바이가 또 두쫑코 두바이 초콜릿을 넘어서 더 많은 양국 간의 그런 공감대와 그런 교류와 우호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